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연료비를 미납하면서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목포시는 일단 12일부터 비상수송 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10대 순천대 총장 선거 결과 법학과 이병훈 교수가 1위로 선출됐습니다. 영구 윤리검증이 검증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한 지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는 10일 유엔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여수 엑스포갤러리에서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작품 53점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연료비 미납 때문에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설 것으로 보고 비상수송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또다시 중단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부터 전세버스 52대와 관용버스 2대, 낭만버스 4대 등 모두 58대의 비상수송 차량을 투입해 대중교통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목포도시가스는 버스 업체 측에 밀린 가스비를 공증 또는 담보로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내버스 업체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10일부터 가스 공급을 끊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진행해왔던 정책협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결렬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10월 하반기 노사협약 체결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은 12월 20일쯤 교섭 개시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교육감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교섭은 노조 집행부 임기상 연내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추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 45개 가운데 83%가 합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 신청 기간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됐으며 성폭행 피해자나 수배 연행 구금자, 공소기각, 유죄 판결, 면소 판결 해직, 학사 징계자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내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법학과 이병훈 교수가 1위로 선출됐습니다. 온라인 3차 결선 투표 결과 이 교수는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올리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10대 총장 선거 결과 법학과 이병훈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3차 결선 투표 끝에 이 교수가 52.4%로 1위에 올랐습니다. 결선에서 맞붙은 허재선 교수는 득표율 39.9%를 얻으며 2위에 그쳤습니다. 이 교수는 순천대학교 법학과 8호학번으로 역대 총장 가운데 첫 모교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모교 출신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나의 희망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순천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대 입학관리본부장과 사회과학대 학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외부에서는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과 한일노동법포럼 이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이 직면한 현안 1순위로 전남 의대 유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유치에 힘을 실기 위해서라도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의대 유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내부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는 순천대 연구윤리검증위의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교육부의 총장 후보로 추천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줄고 시 출연금 증액 요청 또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근 보육재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AI 로봇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고 프로그램 언어인 코딩도 배워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도입한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처음 출범한 건 지난 2017년. 시 출연금과 자발적 후원으로 그동안 질병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와 안심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등 7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부는 정부 사업으로 확장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띵똥가 설치 사업은 보육재단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반정원 조정 사업으로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노출산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자발적인 정기 후원 계좌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3만 4천여 개가 넘었던 계좌 수는 11월 기준 7,200여 개로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자체 예산 확보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선심성 예산 사용을 우려해 재단 측의 증액 요청을 4번이나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학부모 등은 재단의 보육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공무원분들 보직이 바뀌실 때마다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토론 회의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또 숙지를 해야 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 확대와 관심도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광양시하고 포스코에서 보육재단의 후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희망, 미래, 인재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 놀이공간 조성이 광양의 시급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검토한 뒤 재단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다수 아나운서, 혹시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없도록 1948년 유엔이 지정한 날인데요.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르난도 대 시슬로의 작품 23호실. 스페인 정복시대 이전 화려하고 강렬한 형태의 직물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답게 원주민을 연상시키는 듯한 검은 그림자와 붉은 색감, 그리고 촘촘히 찍어낸 질감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아마존 원주민인 후니쿠이족의 어린아이가 갑작스런 화재로 터전을 잃고 떠납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황폐해진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다비드 테신스키의 작품에는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일상의 평화로움을 잃어버린 자들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 구름의 가장자리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사진작품과 판화 등 53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와 같이 피식민지 경험이 있는 체코와 페루 작가들의 작품을 역사적 공감대를 이루어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폭력과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 때문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 분야 거장인 체코의 다비드 테신스키의 이번 전시 출품작 24점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증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은 흔히 만나볼 수 없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역사적 의의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잘 몰라왔던 체코나 페루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예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작가인 김상현 전시기획자의 여순사건 기록물 전시와 국내 첫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박성태 작가의 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 구름의 가장자리는 여수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초혼 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 혼인 건수는 6,2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4,000여 건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비율은 3.4건으로 전국 평균인 3.8건을 밑돌았습니다. 초혼 연령은 남자 33.5세, 여자 30.4세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남 지역 이혼 건수는 3,800여 건으로 광주와 제주보다 많았습니다. 전남 영암과 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진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솔라시도 진입도로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3호읍 서호교차로를 연결하는 길이 12.19km 규모의 4차로 도로입니다. 공사기간은 7년이 소요됐으며 사업비 3,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진입도로가 개통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서 무안이나 영암 도심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솔라시도 기업도시까지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을 허가하며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는 전남 농특산물의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도장터에는 1,800여 개 업체의 상품 3만 1,000여 개가 입점해 있으며 전남 농어민과 소상공인 누구나 입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담양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남 담양군 무정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8일 낮 3시 반부터 시작된 불은 밤 9시 20분쯤 진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